네, 안녕하십니까. 박동희 경제연구소.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최근 영상을 많이 올리려고 했는데, 이 개인적인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아주 심도 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요즘 느낄 만한 대부분 사람들의 어떤 심정을 좀 생각해 봤는데, 왜 내 주식은 마이너스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니 답답하기도 하고, 당장 써야 될 돈이라면 더욱더 마음이 급해질 것이고, 그러면 고점에서 저점 매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다시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좋은 기업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도 주식의 덕목입니다. 이게 언제 주목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지만 항상 좋은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잘 나고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면 항상 빛이 볼 준비가 되어 있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빛을 볼 것이다 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실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해당 그 호황장이든 불황장이든 항상 나오는 말들이 있습니다. 불황장은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나서 힘들다. 호황장은 저점에 못 잡아서 아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호황장이 아닐 때도 저점에서 잡을 수가 있고, 호황장에는 그런 저점을 잡은 것에서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불황장은 아니지만 어떤 조정 장세에서 어떤 저점으로 기회를 잡고 꾸준히 모아간다면 호황장에 빛을 본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우리가 주식이라는 건 인간이 하는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조금 이 심리가 흔들려 버리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이 심리의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시간이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시간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 우리가 하루하루 그 호가창을 보면서 이 심리가 많이 흔들릴 텐데,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 그 좋은 기업을 선택했다는 가정 아래 그렇다면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겪어왔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사실 이제 9월이 거의 끝나가고 10월, 11월, 12월 한 석 달 정도 남았는데, 이제는 내년 구상도 조금은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년 구상이 뭐냐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과연 그걸 가지고 갈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고, 과연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올해 잘 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내년에 빛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다 보지는 못하겠지만 일정 저점에서 매집 구간이 형성이 되면서 내년에는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도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이제 좀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하는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도 좋을 뭐 내년에는 좋을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뭐 건설, 그다음에 뭐 자동차, 조선, 저는 이렇게 네 파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 이렇게 올해 막 쇼테이지 났다, 뭐 공급이 부족해서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공급 사슬망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만들지 못해서 팔지 못해서 결국에 수익이 안 나는 구조이긴 한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기 시작한다면 결국엔 수익이 날 것이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먼저 해결하는 기업들이 더 빨리 주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음지에 있던 게 양지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인데, 우리가 항상 그 음지에 있다고 해서 힘들어 하지만 그 음지에서 양지로 바뀔 때, 전환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그런 가장 큰 주가 모멘텀 중에서 가장 큰 그런 부분들이 요소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뭐 5G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요즘 최근에 대북 이슈, 그다음에 대선 이슈를 좀 보고 있는데, 대북이라고 해서 뭐 항상 뭐 좋았다기보다는 항상 이게 뒤통수를 맞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 라고 좀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종전선언도 그렇고, 종전선언을 조금 의아하게 받아들일 줄 알았는데 북한에서는 그것도 의외로
좀 잘 받아주는 편에 있고, 결국엔 북한 체제도 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빈민 해결, 뭔가 의식주를 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이제 도달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어떤 체제를 모방을 하게 될 텐데, 사실 중국 체제처럼 같은 공산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면서 좀 개방 체제를 가지 않을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한민국이 원조를 받던 국가에서 원조 국가로 변모한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북한도 그런 구간이 된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충분히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 봅니다. 북한의 장점이라고 하면 풍부한 자원, 그리고 값싼 노동력일 텐데, 엄청난 시너지가 나올 것 같고, 한다고 하면,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달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달러의 힘으로 인해서 성장을 했는데, 북한도 그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머지않아 좋은 투자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단 주식은 막 시작한다는 어떤 시작하기 전에 그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성이 있고, 이미 뭐 대북주로 반짝하는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 유가는 점점 슬금슬금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유가를 예측하기에는 뭐 신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수요와 공급을 사실 수요보다는 공급을 어떻게 보면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뭐 예측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현 상태에서는 아마 달러가 한 지금 70 중후반 초중반? 난 초중반 정도 되는데 이 이상 넘어갈 것 같습니다. 어떤 뭐 미국 허리케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겨울이라는 특성도 있고, 결국에 이제 난로를 떼야 되고 난방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80에서 한 100까지도 가지 않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그런 수혜주들이 있겠죠. 유가가 고유가일 경우에는 어떤 산업이, 어떤 뭐 종목이 뭐 해양 플랜트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은 이제 금리 부분인데, 제가 본 금리 최근에 FOMC가 끝나고 나서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이 좀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점이 좀 특이한 점입니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에 시중 금리를 압박하게 되고, 결국에 기준 금리까지도 압박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찌 보면 금리 인상을 빨리 해라라는 신호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작년만 해도 금리 인상 시기가 뭐 2024년도 이렇게 이러다가 올해 들어오니까 뭐 3년도, 2년도 올라오고 있죠. 물론 줄어들고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엔 금리 인상이 이 국제 금리를 통해서 신호를 준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어떤 성장주가 조금 밀릴 가능성이 높고, 저가에 돈을 빌릴 수가 없으니, 그러나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올려서 소비자에게 전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가 조금 더 많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저금리였기 때문에 성장주가 유리했다면,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경우에는 경기 민감주가 좀 더 유리한 상황이고, 아직 그래도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아직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장주가 유효하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금리 인상이 되면 좋냐? 금리 인상이라는 건 경제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것입니다. 단 이때 경제는 금리 인상을 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고, 그런 힘이 없다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업들이 부도가 나거나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조금 악재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금리 인상 후에 과연 버틸 수 있는 기업들은 얼마나 나오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부도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진짜 그때부터는 주식을 좀 떠나야 될 시작이기도 합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180원, 1200원을 지금 못 뚫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1200원을 못 뚫게 되면 좀 힘이 좀 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현재 지금까지는 이제 미국과의 미중 무역 전쟁, 좀 약간 2차전이 양상이 펼쳐졌다가 이제는 각자 처해진 이 사안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휴전하자라는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길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은 이제 법안 처리 문제들이 있고, 시진핑 같은 경우에는 연임 여부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있을 예정입니다. 연임이 되기 위해서는 조금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경제 상황이 좋거나 겉으로라도 좋게 보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미국과의 굳이 전쟁을 해서 손해를 볼 필요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 원투 국가가 이제 좀 악수를 한 척하고 화해가 들어간다면, 화해보다는 잠시 휴전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글로벌 증시는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조금 더 그 증시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증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달러는 많이 풀리고 그 달러들이 이머징 국가,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용암이 끓는다,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국한되어서 강달러였을 때 미국만 잘 나가지만 이게 약달러가 되면서 신흥국까지도 충분히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성장, 그당 뭐 1년 전과 똑같은데 성장보다는 유동성의 힘으로 아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 그렇지만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구간이고, 이것도 버티는 시간도 있어야지만 수익을 내는 시간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 1년을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 최근 수익 나는 그런 다른 거의 뭐 한 4개월에서 5개월, 물론 수익 실현도 하고 결국엔 내가 좀 만족할 수 있는 시기가 4, 5개월 정말 좋았던 겁니다. 이거는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서 4, 5개월이라는 그렇게 좀 재미를 봤었는데 결국에는 오히려 4, 5개월이니까 한 6에서 7개월은 결국엔 이렇게 버티는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자가 결국에 수익을 증취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씩 지금 구간부터 모아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0월도 조금은 10월 중순까지는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까지 갈 때까지 조금씩 분할적으로 매수를 하시면 결국에 내년에는 빛을 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장, 그래도 어려운 그런 이슈들 많이 지나갔는데 아직도 남았습니다. 네. 결국 끝은 오게 되어 있는데 결국엔 어떻게 풀어가느냐를 좀 유심히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엔 증시는 그러한 흐름 속에서 그 수익이 나고 수익이 내려가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끝까지 지켜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에게 도움도 되고, 결국엔 나중엔 혼자 했을 때, 그러니까 딱 혼자 보고 그 결단을 내릴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하시지 마시고, 저도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내년쯤이면 웃는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기약하며 좋은 기업에 조금씩 모아가는 투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은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박동희의 경제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